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이제 설날 지나고 이틀 일했더니 벌써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직위원 판사가 음, 역사에 남을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고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린 것이고, 계엄은 대통령의 순수한 고유 권한입니다. 내란은 이재명과 민주당, 북한과 우리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 부역하는 민주당 떨거지들, 반국가 세력들, 그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우린 끝까지 이 진실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레이건 11 11가지 원칙 읽어보겠습니다. 레이건 11 낮은 세금. 철학적 관점에서 레이건 보수주의가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정책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특히 정부의 젖줄이 되는 연방세를 감소하는 것을 의미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감세를, 특히 연방소득세율을 낮추려고 노력했다. 연방소득세는 1913년 진보주의자들의 엄청난 성취였다. 그의 진보주의자들은 큰 승리를 거두며 연방소득세를 영구화시켰다. 이 변화는 1913년 2월 3일 비준된 역사적인 헌법 수정안 제16조와 독보적 진보주의자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0월 3일 제정한 관련 법안으로 가능해졌다. 이것은 윌슨과 동료 진보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정치적 승리였고, 지금도 그 유산이 남아있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은 아니었다. 과거에 아주 낮은 비율의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존재했고,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부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영구적 소득 재분배를 위해 소득에 영구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발상은 미국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세 여부가 아니라 그 세율에 대한 논쟁이었다. 미국은 진보주의자들이 아무리 높은 세율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곧 알아차릴 것이다. 1913년 누진소득세가 시작되었을 때 최상위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불과 7%였다. 1921년 우드로 윌슨이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이 진보주의 영웅은 그 최고 세율을 무려 73%까지 끌어올렸다. 물론 1917년에서 1918년에 진행된 1차 세계대전은 윌슨에게 과세율 급등에 대한 일시적인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더 나아가 무소불위한 행정국가를 꿈꿨다. 거대 정부에 대한 윌슨의 열망에 뒤지지 않는 또 다른 선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다. 그는 상위 소득세를 무려 94%까지 폭증시켰다. 루스벨트는 10만 달러 이상 소득에는 최고 99.5%의 세율을 고려하기도 했다. 몰스에 버금가는 세율에 신물이 난 인물이 바로 당시에는 스스로 진보적 FDR, 민주당원이라고 여긴 할리우드 배우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레이건은 과도한 세금의 역효과를 직시했다. 그는 최고 세율이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근로 의욕을 꺾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느꼈다. 소위 B급 영화 배우였지만 그는 박스오피스 보증 수표였다. 레이건은 소득이 최고 세율에 달하자 계속해서 일하는 것, 즉 더 많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이상 인센티브가 없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무엇보다 그는 그가 일하지 않음으로써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지 깨달았다. 이미 부자였던 레이건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관리인들, 군의 식당의 종업원들, 촬영진, 그리고 촬영장의 근로자들이 진짜 피해자였다. 그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잃었다. 레이건은 섬뜩했다. 그는 1950에서 60년대 연설에서 누진 소득세는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공산당 선언은 막대한 점진적 혹은 누진적 소득세를 주문했다. 마르크스가 제안한 10개의 계획 중 첫 번째가 사유의 폐지이고 두 번째가 바로 누진 소득세였다. 레이건은 과도한 세율과 이 세금이 키우는 거대 정부라는 괴물을 살며시 진행되는 사회주의의 징후라고 불렀다. 그는 복지국가의 모습이 영구화되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진행한 구제 프로그램들이 비상사태에 필요한 조치였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프로그램은 종속의 쳇바퀴에 가정의 생계를 영원히 묶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 프로그램들이 영구화되면서 정부는 수혜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오히려 끌어당겨 주저앉히고 있었다. 한때 자랑스러운 FDR 민주당원이었던 레이건은 이제 민주당의 따뜻한 포용과 선심성 복지 프로그램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이어 미국을 완전히 보호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는 레이건을 민주당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했다. 레이건에게 민주당은 한때 근로자의 정당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복지당으로 전락했을 뿐이었다. 그는 민주당의 미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추후 레이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다. 제가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저를 떠난 것입니다. 민주당의 위대한 사회는 정부 관료주의 확대를 향해 멈출 줄 모르는 폭주를 계속했다. 우드로 윌슨과 함께 시작한 행정국가는 루스벨트 아래서 대약진을 하고 린든 존슨을 통해서 연장되다가 리처드 닉슨과 지미 카터 시대에도 계속 성장했다. 닉슨과 카터 정부에 이르서는 에너지, 환경, 교육과 같은 새로운 부문들이 연방 계획자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관과 부서 아래 중앙 집권화되었다. 사실상 모든 대통령과 행정부는 더 많은 행정기구와 관료를 생성시켰다. 미국에서 유일하고 확실한 성장은 정부의 성장뿐인 듯 했다. 레이건은 그런 세상에 영생을 보장받는 것은 정부 관료주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1970년에 이르러 대통령 후보가 된 레이건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정부의 성장과 소비, 규제, 과세가 미국 경제의 활력과 회복력을 소멸시켜버렸다고 여겼다.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가 확대될수록 자유는 축소됩니다. 레이건이 제안한 처방은 4개의 기둥에 근거했다. 감세, 탈규제, 정부 지출의 감소,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관리된 통화 공급의 증가가 그것이었다. 그는 감세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소득을 보존할 수 있게 하고 정부보다 더 지혜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이것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8천억 달러의 공공부문 부양책과 극명히 대조되는 민간부문 부양책이었다. 연방소득세 감소는 그 중심에 있었다. 레이건은 1981년부터 3년 동안 25%의 감세를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고소득 한계 세율을 70%에서 28%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레이건은 세법을 획기적으로 단순화시켰다. 그가 취임할 당시 소득의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는 과세 등급은 16개였다. 레이건은 이를 2개로 줄였다. 복잡성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세법의 여러 허점들을 보완해 대략 400만 명의 근로 빈곤층을 연방소득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오바마 시대 리버럴은 레이건도 세금을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흐리는 것이다. 레이건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세금 인상안을 타협해야 했다. 예를 들어 레이건은 1982년 휘발유 소비세 인상에 동의했고 1983년에는 사회보장 급여세 인상에 동의했다. 1984년과 1987년에도 작은 세금 인상에 합의했다. 이러한 타협은 정부 지출 감소 공약을 실천해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1982년 민주당 하원은 세금 인상의 3배에 달하는 지출 감소를 약속했다. 놀라운 협상이었지만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세금 인상안들이 소득세와는 무관했다는 사실이다. 레이건 전기작가 스티브 헤이워드가 증언했듯 레이건은 소득 한계 세율에 대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모든 세금 인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레이건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협력해 역사상 가장 큰 감세를 이뤄냈다. 이것은 초당적인 성취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레이건의 성과를 현대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리더십의 발휘였다고 평가했다. 레이건의 감세는 1982년에서 83년을 거쳐 더디게 시작했지만 그 경기부양 효과는 놀라웠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평시경제 팽창 회복을 기록했다. 기존 58개월 연속 성장을 월등히 뛰어넘은 92개월 연속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1970년대의 악몽이었던 만성적 실업률과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및 금리는 사라졌다. 빈곤율도 감소했다. 중간소득과 삶의 질은 껑충 뛰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967에서 1982년까지 70%로 떨어졌지만 1983년에서 1989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올랐다. 전기통신과 컴퓨터 산업의 폭발은 1990년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장과는 무관하다. 리버럴의 음해와 달리 레이건 시절 여성 및 기타 소수 집단의 상황 또한 매우 좋았다. 1977년에서 1982년 사이 11% 감소한 중위 혹은 가정의 실소득은 1982년에서 1989년 사이 17% 증가했다. 5만 달러 이상 버는 흑인 가계는 1980년대에 40% 증가했다. 동시에 흑인 실업률은 백인 실업률보다 더 빨리 감소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오히려 흑인 실업률은 상당히 늘었다. 흑인 소유 기업은 40% 증가했으며 흑인의 대학 진학률도 30%가량 증가했다. 히스패닉계의 통계도 인상적이다. 레이건 시절 히스패닉도 가계소득, 취업, 대학 진학에서 비슷하거나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히스패닉 소유 기업은 1980년대에 무려 80% 증가했고 대학 진학률은 45% 증가했다. 리버럴은 남녀 소득 격차를 강조하길 좋아한다. 레이건 시절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60%에서 71%로 증가했고 취업률과 증간소득 증가는 모두 남성보다 빨랐다. 대학 진학도 신기록을 달성했다. 리버럴은 1980년대 노숙자 문제도 레이건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집요하고 악의적이며 무모하게 레이건을 탓하곤 했다. 그들의 혹평은 특히 언론의 도움을 받아 효과를 냈는데 이는 노숙자 수의 집계 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노숙자들은 실업자나 복지 혜택을 위해 등록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때문에 노숙자 통계는 매우 신중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1980년대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청이 이에 대한 통계화를 시도했다. 마치 스나이더와 같은 노숙자 대변론자들은 수백만 명의 노숙자가 거리에서 장작처럼 쌓여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통계는 시카고에만 25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통산했고, 언론은 이를 충실히 보도했다. 1984년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청의 보고서는 노숙자를 약 25에서 35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제가 급격히 팽창하던 레이건 정부 4년차 시점의 통계다. 1980년대 말에 대부분의 연구 결과도 노숙자를 약 30만 명으로 추산한다. 반면 버락 오바마 4년차 때의 노숙자 수는 레이건 때보다 2배 더 높았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 가장 최근의 연구는 노숙 종식을 위한 국민연대가 발간한 2012년 미국 노숙 현황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 기준 64만 6,017명의 노숙자를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레이건 재임 당시의 언론과 달리 오바마 시대의 언론은 노숙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을 지켰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한 것이다. 비슷한 또는 다른 예는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식료품 구매권, 즉 푸드 스탬프다. 레이건 시절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는 미국인은 1,800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오바마 시대에는 4,800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 1년 차에 43% 증가한 수치다. 노숙자들은 레이건 행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레이건 시절에 노숙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도 근거가 없다. 앤드류 부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1980년대 노숙자 수가 증가했다면 그것은 연방주택 프로그램의 지출 감소 때문이 아니다. 부시 교수는 실제로 1980년대 레이건 시절 연방주택 지출은 58% 더 증가했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주택 수도 320만에서 430만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이야기한다.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종합적으로 레이건 붐은 광범위한 번영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소련 붕괴와 함께 1990년대 정부 예산 흑자를 선사해 주었다. 카터와 포드 시절 만연했던 신경쇠약과 고통지수 같은 표현은 사라졌다. 오바마 시대에 들어서야 특히 2011년에 28년 만에 가장 높은 고통지수 수준을 경신했다. 무엇보다 감세 정책의 경제 효과를 차치하더라도 감세 그 자체가 레이거노믹스의 매우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레이건 보수주의는 무엇보다 감세에 관한 것이었다. 네, 레이건 11 낮은 세금 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버럴이라고 하는 진보는 세금을 갖은 명분으로 세금을 많이 때립니다. 하지만 보수정당, 보수주의자들은 세금을 자꾸자꾸 줄입니다. 세금이 높으면은 자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가 좋다고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 나라들은 50% 이상 자기 월급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바칩니다. 50% 이상 세금 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줄어듭니다. 결국 자유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금은 무조건 낮아야 되고 정부는 작은 정부여야 합니다. 큰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큰 정부를 원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원하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낮은 세금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의 민주당도 세금을 자꾸자꾸 높이고 큰 정부로 가려고 하는데 저들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